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조기 폐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환자분 되게 많이 좀 특이해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폐경이 됐거든요. 30대 초반인 환자였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폐경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동안 생리를 꾸준하게 잘 해왔고 한두 달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더 빨리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상태로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리를 많이 하지? 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조기 폐경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혈액 수치를 보니까 FSH,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관련된 FS 수치는 아주 정상이에요. 3.4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폐경을 진단을 받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폐경이 되고 나면 보통 에스트로겐 수치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폐경을 일으키는 첫 번째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치고 나서 이게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은 그때부터 급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너무 낮고 이러면서 폐경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0.2, 그러니까 이게 정상 범위가 0에서 한 23까지를 정상 번호로 보는데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폐경은 맞고, 근데 AMH 수치가 0.477이 나왔는데 완전히 폐경되기에는 그래도 난소 기능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나이에 비해서는 AMH 수치가 너무 낮고, 이래서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냉동 난자를 준비를 해놓자. 그래서 냉동 난자를 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리통이나 가슴 압통이 너무 심하고 PMS,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한. 제가 그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말씀을 드릴 때 에스트로겐이 항상 너무 높고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 간극이 너무 크면 결국은 생리통이나 월경증 증후군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조금 더 미래로 더 악화됐을 때 유방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징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징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은데, 프로게스테론이 낮으면서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프롤락틴이라는 유주 분비 호르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관리를 하시면서 AMH 검사를 했는데 0.524로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분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수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한 달 사이에도 그 난소 기능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죠. 제가 쓰는 이제 영양소들이 부신 기능, 그리고 어떤 장기의 세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포 기능을 좋아질 수 있는 제제를 드리고, 또 근데 이분은 제가 에스트로겐은 드리진 않았거든요. 천연 에스트로겐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현재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프로게스테론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만 업시킬 수 있는 제제를 드려서 바로 관리 한 달 후에 생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리를 하시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생리통이나 월경증 증후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슴 압통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가 제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기분이 이제 좋아지셨죠. 그리고 나서 관리를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이상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요. AMH 수치가 다시 0.33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예상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다가 멈추면
다시 안 좋아지는 쪽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FSH는 8.1 괜찮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좋아진 게 뭐냐면 프롤락틴이, 이게 프롤락틴은 우리가 유주분비 호르몬이잖아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모유 수유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올라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프롤락틴이 올라가 있을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원래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마치 수유부 같은 지금 그 수치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프롤락틴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에스트로디올 에스트로겐도 551에서 83.9로 아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극이 컸던, 에스트로겐이 높고 프로게스테론이 정말 바닥이었던 이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은 좀 낮춰주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생리도 시작을 했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월경증, 증후군, 가슴 압통들이 사라지는 그런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가장 평상시에 불편했던 게 뭐냐면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실 조기폐경에 유산균을 넣지는 않거든요. 좀 고용량으로 된 고단위 유산균을 처방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생리통도 없어졌지만 장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설사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좋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허리가 그렇게 아프셨대요. 배도 아팠는데 허리도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허리 통증도 거의 다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기폐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0대 초반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나는 생리를 오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종이나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낮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어요. 이 간극이 너무 컸을 때 조기폐경이 올 확률이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아서 생리를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생리도 잘 하시고 설사도 멈추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저도 기분이 좋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결과까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점점 그 사회가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조기폐경 환자분들은 더 늘어나고요. 먹거리는 많아지는데 스트레스는 또 같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높은 분들은 항상 좀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육류 섭취는 적당히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 좀 줄여주시고 당분 섭취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극과 극을 달리다가 지금 중간선쯤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환자분의 사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